손석희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춥습니다. 그러나 다시 추워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죠. 추운 날씨에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접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서 및 산간지방에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호남지방에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지방은 밤부터 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계속 오는군요, 이렇게. 현재 중북부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 오후부터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소환인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1월 내내 추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사만사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온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랑 하루네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라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영하 3.4도, 부산이 영하 0.4, 광주는 영상 0.4도, 대구가 영하 2.5도, 대전은 영하 0.3도. 아무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진다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였는데요. 다우존스가 0.18% 올라가서 11,691.18, 나스닥은 0.38% 내려가서 2,681.25를 기록했습니다. 차익 실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하락세 보였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는 안도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캠페인 40초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을 전해드리죠.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에 의해서 유럽의 교회들도 잇따라 테러 위협을 받고 있군요. 새해 첫날 이집트에서 발생한 콥트 교회에 대한 폭탄 테러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의 추가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당국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콥트 교회가 성탄절로 기념하는 날인 7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테러 공격을 감행한다는 계획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한 이슬람 웹사이트에 100여 명의 콥트 교인 이름과 주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이라크 이슬람 국가는 작년 11월 이집트 콥트 교회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여성 2명을 억류하고 있다며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콥트 교회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교회인데요.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신인 양성론을 부정하고요. 신성만 인정하는 단성설을 신봉하면서 분리돼 나온 기독교 종파입니다. 예. 콥트는 7세기경에 아랍인이 점령하기 이전에 이집트 원주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독일에서는 지난 주말 다이옥신이 함유된 사료가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서 양계 농장 1,000여 곳을 폐쇄하고 가금류 8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예. 오염된 527톤의 사료 중 최소한 55톤을 닭과 돼지들이 섭취했고요. 10만 개 이상의 계란이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식품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각 주정부는 식품 안전 규정 강화를 논의하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독일 위험평가연구소는 다이옥신에 오염된 고기와 계란을 먹인 소비자들의 건강상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예. 즉 매일 오염된 계란 100개를 섭취하는 경우에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러나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죠. 위험한 물질이죠. 예. 다음 소식은요? 아칸소주에서 새들이 집단으로 죽은 채 발견됐다고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칸소주 인근에 있는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새들이 집단으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예. 찌르레기와 참새 등 500여 마리의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고속도로 등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건데요. 루이지애나주는 죽은 새들을 실험실로 보내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칸소주는 죽은 새들을 일부 부검을 했는데요. 가슴 조직에서 외상이 나타났고 혈전과 상당량의 뇌출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들이 장기에서 질병이나 환경오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조류학자들은 새해 전날 밤 번개나 불꽃놀이 등 큰 소음에 새들이 놀라서 날아가다가 장애물과 충돌하면서 충격을 받아 떼죽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래도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네요. 찌르레기들이 밤에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예. 밤에 하늘로 날아간 이유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패러노멀 액티비티, 초자연적
네, 현상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좀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예, 다음 소식은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6년에서 21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조사해봤는데요. 조사기간 사망한 17,000여 명의 사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1초에 1m 이상을 걷는 사람은 그 이하 속도와 거리로 걷는 사람에 비해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특히 걸음걸이 속도와 거리가 1초당 0.6m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확률이 높다고 연구팀이 밝혔는데요. 따라서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평양신문 권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광경제 진행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해 연말에 진행됐던 인수합평 후폭풍이 연초에도 여전합니다. 현대건설 매각 얘기인데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제 기각했습니다. 예, 채권단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현대그룹은 의혹 해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기 때문에 이 법원 결정에는 수긍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채권단은요? 법원의 결정을 반기고 있는데요. 법원이 채권단에 손을 들어준 이상 예비 협상 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곧바로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현대차그룹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오늘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고 모레까지 채권단에 속한 각 금융기관의 입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결권 지분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통과되는데요. 만약 안건이 가결되면 현대차그룹과 이르면 2월 중순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채권단의 계획입니다. 예, 그러나 당사자인 현대그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의도한 대로 순탄하게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예, 현대그룹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현대그룹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꾸려는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서 여과 없이 받아들여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예, 이제 항고해서 법적 판단을 다시 받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예. 밝히고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이군요, 여기는. 예. 외환은행 인수권도 연초부터 법적 분쟁으로 좀 시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회사나 최고 경영자의 명예훼손 등을 하지 말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예,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노조가 언론 등을 통해서 하나금융과 또 김승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하나금융에 하루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하나금융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기업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예, 외환은행 노조는 그러나 노조의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하나금융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코스피 지수가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이틀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까지 온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고 증시 전문가들이 잇따라 낙관론을 펼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긍정론을 설파하면서 지금이라도 동참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정작 뛰어들자니 지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맨날 지속되는 고민이죠. 예, 이런 건. 그렇습니다. 예. 적립식 펀드를 고려하자니 이제 2007년에 악몽이 떠오르고 또 과연 최근의 상승 흐름을 한국 주식 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부족합니다. 예, 무엇보다 요즘 증시를 보면 너무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가 또 가장 위험하다는 증시 격언도 있으니까요. 예, 실제로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 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장기 투자가 대안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묶어놓을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중론도 뭐 물론 나오겠죠. 예, 뭐 소수이긴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 부진, 또 유럽 재정 위기 등을 들어서 현재 주가 상승 속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조정을 겪다가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가 회복되고 국내 경제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레벨업 되는 증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결국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몫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가열될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투자 타이밍을 조절하는 뭐 냉철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지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백령도 등지에 카지노를 지어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서해오도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최근에 내놓은 안인데요. 백령 지역이 중국과 최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관련 부처들과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관련 부처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박상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송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백령도 등지에 그 카지노 개설 외에도 경비행장 건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 물론 같이 따라붙는 조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예, 그동안에 우리 서해오도 또 연평도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범국가적인 그 국민들의 좀 지원과 격려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배경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이 서해오도 섬 주민들의 그 경제적인 그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러한 그 정말 그 마지막 선택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과 수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예. 이것을 갖고서 이분들의 그 정주 여건을 가져나서고 또 우리 이분들이 육지로 오고 싶은 그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두 가지 토끼를 이제 그 두 토끼를 잡는 건데 예. 근본적인 주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기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이 카지노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농수산 경제에서 관광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예. 이 관광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접근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또 우리 대청도에는 그 3,000톤급 우리 그 여객선이 그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대부분 금년 안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 연평사건과 관계없는 겁니다. 예. 관계없이 그동안에 준비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걸 해서 약 그 현재 지금 500톤급 그 여객선이 다니는데 그 여객선들이 1년에 항해수가 250일밖에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풍랑 속도가 바람이 이제 14m 또 이 파도가 3m 이상이면은 출항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이 돼갖고 2,500톤급 이상의 여객선이 그 출항하게 되면 연간 320일 내지 340일에 항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다 어느 정도 관광객들의 수요를 이제 작년에는 뭐 아시겠지만 천안함이라든가 연평 사태를 위해서 관광객이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백령도만 하더라도 일일 평균 2,000명, 그러니까 연간 한 8만 명의 그 관광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되면 어느 정도의 그 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예. 대략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전 문제죠. 여기는 뭐 워낙 이제 그 이른바 접촉 지역으로 해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네. 뭐 가뜩이나 요즘 또 뭐 천안함이니 아니면
연평도 사건 등등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제 여기다 카지노를 짓는 것이 안전상 맞겠느냐 하는 문제. 여긴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상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만일에 실제로 만들어져서 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섬 지역이기 때문에 갔다가 잘못하면 기상 때문에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 또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사행성 산업 구조 이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이 과연 이제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예. 더 나팀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제가 전 세계를 뭐 30년간 좀 1년에 반 이상을 다닌 그런 이제 산업 일선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여객선이 이제 다니게 되면은 1년에 320일째 330일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던 경비행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예. 이것과 관계없이도 이쪽은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 사고 비행장이라고 세계에서 2곳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자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백령로를 한 10년 전에 간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0만 평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백령도가 전국에서 14번째 큰 섬이었는데 8번째 큰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물길이 바뀌어갖고 사고 천연 비행장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경비행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사행성 얘기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도박을 갖다 사행성으로 보고 있고 또 사람을 갖다가 인간성을 갖다서 이제 파괴 시키는 것이다. 또 최근에 또 이제 언론에 우리 강원랜드의 공무원들이 예. 이제 사행성 도박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전 세계 인식이 카지노를 갖다가 일종의 오락으로 이제 하는 정도로 사실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아주 보수적인 싱가포르이 카지노를 이제 걸지 않다가 예. 카지노 사업을 시작해갖고 싱가포르 경제가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12%로 빠릅니다. 중국보다도 많습니다. 예.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카지노를 통해서 관광 사업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모두 반론이 다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박상은 의원님의 의견으로 듣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원튼 원치 않든 북중과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 돼버려가지고요. 네. 여기에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오겠습니까? 만일에 생각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예, 지금 중국은 중국인들은 과거부터 이 카지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예. 다 아시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백령도 대통령은 우리 황해도에서 중국을 다니는 게 100길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백령도는 지금 중국의 연태나 대련, 그러니까 산동성의 연태가 끝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대련이 이제 우리 중국 동북 삼성의 끝머리인데 그쪽에서 백령도는 불과 2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200km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우리 백령도입니다. 예. 근데 접근성은 물론 유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국제정치학적인 문제 놓고 볼 때는 과연 여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중국인들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평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중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한반도의 이 긴장이라든가 이것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예.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무슨 생각이냐면은 과연 중국인들이 거기에 취입을 할 때 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긴장 의식이 저희보다 훨씬 아주 작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관계부처에서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예. 상당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조언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에다 획기적인 경제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관광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이 아주 참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인센티브로 보고 있고, 예. 또 좀 강원도 폐강 지역에 국가가 이것을 해주고 있고 제주도 해주고 있는데, 예. 그것이 또 이제 국가에서 볼 때는 이쪽에다가도 또 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강원도 폐강 지역에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나라당의 박상은 의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장갑 끼고 귀마개 하고 가자. 이제 갑시다. 그렇지. 아빠 다리 하고 아빠 다리. 또 그 다음 사람 누구야? 자, 붙들으세요. 됐다. 출발합니다. 네, 됐다. 너도야. 야, 이 개구쟁이 어디 와서 부동산 들고 다. 할아버지가 끊어주니까 재밌지? 집에 가자. 집에 가기 싫어. 가자 집에.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또 다음에 오자. 또 오세요. 저리 싹 청소하고 물을 채워놔야 그래야 내려와서 아이들 또 놀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예, 지난달 27일에 개장한 서울 양재천에 있는 썰매장입니다. 양재천 썰매장은 논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얼음판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썰매 대여료가 딱 500원이라고 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많이들 놀러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놀이터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어린이는 물론 없겠죠. 옛날에는 그냥 집 앞에 흐르는 개천 같은 것도 얼면 거기서 썰매 타고 했는데 겨울이 계속 추웠으니까요. 올겨울이 꼭 옛날 겨울 같기도 합니다. 개천에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냄새가 아무튼 굉장히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옷에서. 60초 풍경 박소영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장애인 활동가 우동민 씨라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이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한 후에 숨졌다고 합니다. 예. 이 우 씨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3일 이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장애인 복지 확대와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자정 이후에 전원이 차단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고 이것이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국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 개학됐다면서 한나라당사 앞으로 달려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동료 장애인들은 인권위 앞에서 노제를 지냈습니다. 예. 이 우 씨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됐고요. 언어장애 그리고 휠체어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인권위 건물에서 12시 넘어 난방을 끄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엄동설한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경찰이 용산 참사 관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용산 참사 당일인 2009년 1월 20일,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 남일당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인 사진을 판독하다가 대학생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예. 소환장을 받은 한 대학생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에 대해 소환 통보를 받아서 황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남일당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을 뿐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와 CBS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신문이 보도한 것도 있는데요.
을지병원이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 주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의료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데도 주주로 참여했다 이런 주장이 되겠는데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음식점 같은 것으로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보도 전문 채널에 그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지분율 4.9%를 투자했습니다. 30억 원어치가 되겠고요. 예. 을지재단은 9.9% 6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2대 주주에 올랐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액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에 방한해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 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할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연내에 체결될지 내년에나 가능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협정으로 할지 MOU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이 관계자는 또 상호군수 지원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 UN 평화활동 등의 분야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평도 피격 사태 직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클 벌린 미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예. 그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예. 아무튼 그 전에 한번 뭐 자위대가 이제 한반도에 그 비상사태가 유사시에. 발생해서 유사시에 뭐 이 자위대를 한반도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이 좀 여성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 수준의 물가 관리는 중요하다.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불가피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11월의 3.3%에 이어서 2개월 연속 3%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 국제 원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이상 받는 주유소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예. 배추, 무, 마늘, 대파, 고등어 등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의 두부값은 19%에서 27%까지 올랐는데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관리를 지시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바로 이른바 MB 품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 거기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이건 심상치 않죠, 이 물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이 총 보수 대비 5.1% 인상이 되는데요. 대통령의 연봉은 1,000만 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1억 7,909만 원이 되고요. 예. 총리는 800만 원이 올라서 1억 3,884만 원이 됩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올라서 1억 209만 원이 됩니다. 예. 억대 연봉자들 되겠습니다. 예. 국토해양부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00m 길이의 비행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6천억 내지 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종전 계획보다 다소 줄인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울릉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덕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예.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라는 한만호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오는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녹취록은 교도소 접견에서 나눈 대화록인데 이에 따르면 한만호 씨가 2009년 6월 13일 접견 때 어머니에게 내가 3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월 30일엔 3억 얘기했는데 답이 오긴 올 거예요. 한명숙 서울시장 나오는 것 같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 한만호 씨 부모가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던 돈을 되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한만호 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라는 그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기소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 증거가 이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 교회의 전 부목사 최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또 최 씨와 함께 담임 목사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교회 부목사 조모 씨를 입건을 했습니다. 이 최 씨와 조 씨는 지난 2일 아침 일부 예배가 끝난 뒤에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왜 우리를 예배에서 배제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김지철 담임 목사는 왼쪽 눈 주변 광대뼈가 함몰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최 씨와 조 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뭐 이게 그때 폭력 행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쌍방 폭행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들은 김 목사가 보직을 빼앗고 3억 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해서 이를 항의하러 갔다가 난투극이 벌어져 양쪽 모두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소망교회는 2003년 이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고 김지철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신도들 사이에 계파가 나누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예. 이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명박 대통령의 장로로 예, 예. 있던 곳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마이스터고 2곳과 특성화고등학교 75곳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미림여자정보고와 수도공고 등 두 마이스터고의 합격생 평균 내신 성적이 상위 25.7%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지난해 평균 32.9%보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합격선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자유형 사립고의 지원 자격은 그 내신 성적 상위 50% 이상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들을 조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사이에 북한 국적 포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거주하는 조교 김정자 씨가 중국인으로 귀화한 사실이 양자만보에 보도된 뒤부터 국적 포기 붐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예. 북한 국적을 유지하면 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 하고 중국의 은행 이용 등에도 제약을 받아서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이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조교는 조선교포의 약자인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MBC 라디오 예, 작년 말에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친수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콘도, 레저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을 지어서 주거 및 상업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4대강을 비롯한 국가 하천변의 개발 대상지인 친수구역의 범위 그리고 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유역 2km를 4km 정도로 확대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전국토의 23.5%가 개발지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고 이어서 야당의 입장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정병윤 국토부 수자원 정책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당초 친수법이 제시한 양안 2km 이내라는 개발 범위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라는 것이 이제 시행령이 나타내고 있는 바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먼저요. 저 법에서 2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시행령에서 4km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에서 그 2km 이내 면적의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지. 예. 법에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내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아무튼 잠깐만요. 2km 이내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이제 그 넓게는 4km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입법 시행령이 나온 것은 맞는 거죠?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고요. 예. 이 규정의 좀 취지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예. 그 친수구역이라는 게 이제 하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가깝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2km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2km 이내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해가지고 예. 친수구역의 범위가 하천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50% 이상 확보들이 그 제한이 없으면요. 예. 더 멀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50% 이상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하천에서 멀어지지 예. 않도록 하자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한 4km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예. 경우도 이제 친수교육 취지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친수교육 조성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예.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뭐 또 그 야당 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따 듣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잠깐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관장을 해가지고 친수구역을 두고 그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 시행령의 원래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난개발이 실제로 어느 정도 우려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보전 법령 등을 시행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당연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 다만 지금 하천 지역이 난개발 여지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사실과 틀립니다. 예. 현재 팔당이나 북한강 등을 가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실제 가보면 많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그리고 위락시설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뭐 법이나 규정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했는데 이제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게 완전히 규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다음에 하수처리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러면 이 4대강 유역의 뭐 크게는 4km 정도의 유역 안에 거기도 역시 사유재산권이 있을 텐데요. 사유재산권이 있는데요. 예.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이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 수용을 땅을 사거나 매입을 하거나 수용을 통해서 예.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가지고 예. 하천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환경 대책을 갖출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근데 사유재산권이 행사되는 다시 말해서 사유재산을 다 사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의 매수를 하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협의 매수가 안 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모든 땅을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든 땅은 아닙니다. 이게 친수구역이라는 것이 예. 2km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발생 우려가 높거나 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그거를 민간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예. 공공이 체계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예. 순수 하천변을 다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협의 매입이 안 돼서 만일에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합니까? 이게 그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 거쳐가지고요. 예. 정당한 보상을 거친 다음에 완전한 보상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도 물론 반발이 따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난개발을 막는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죠. 난개발 방지가 가장 큰 이유고요. 예. 또 하나 목적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예. 그 재원을 다시 하천관리에 재투자한다.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난개발을 막는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냐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국가 정부에서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지금 한 8조 원 정도 수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는 국가의 이제 공공사업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예. 특히 4대강 산지는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홍수나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생태계나 생명을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도 도로는 도로공사가 하고 철도는 철도공사가 담당하듯이 하천관리를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수공은 이미 8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부담 8조 원에 대해서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어차피 방치하면 난개발로 사유해야 될 개발 이익을 수공 예. 같은 공공기관이 계획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을 하천 살리기에 투입한 비용은 이제 보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초기부터 정부 쪽에서 나오질 않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얘기하기가 편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유역을 그렇게 마음대로 개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농업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 등 이렇게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도 난개발 여지는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난개발을 얘기하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도 하천변에 뭐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현재 규정으로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토부가 4대강 유역이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라든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걸 빼면 사실 개발 가능한 면적이 크지 않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요. 저희가 설명을 한 바가 없고요. 예. 그거는 신문 보도상에 나온 걸로 기억이 되고 예. 지금 개발 후보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추려내서 그걸 우선적으로 조금 아까 개발을 말씀드린 하는 거는 겁니다. 예. 국토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와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적다 많다 몇만 평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오면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병윤 국토부 수자원 정책관이었고요. 계속해서 김진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간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뷰 내용은 들으셨겠습니다만 네. 우선 최대 4km라는 것이 매우 뭐랄까요, 일반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오히려 이걸 두지 않으면 4km 이상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반론 있으신지요? 이게 이명박 정부의 특기인데요. 모법은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고 예. 시행령에다가 여러 가지 위임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려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게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별도로 따질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4km까지 사실은 4km보다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좁고 길게 한다면. 예. 그러니까 한 2km라고 그러면은 여의도 한 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큰 규모의 개발을 한편에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예. 근본적으로 근데 아까 정부가 나서 땅 장사한다고 봅니다. 정병윤 국장의 말씀대로 이것을 오히려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난개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명확하게 제한함으로써 4k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4km까지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 4대강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이 있어서 오히려 꼭 필요한 가령 위락이 아니라 레저 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수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워낙에 4대강이라고 하는 게 수질 개선, 그다음에 홍수 예방이나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을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조장하는 법은 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보존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병윤 국장 말씀대로라면 지금도 사실은 이게 상수원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워낙 이제 난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 거기가 이제 사유재산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매입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개발 환수 이익을 다시 강을 보존하는 데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존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존인수적인 논리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것이 수자원공사가 지금 8조를 들여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8조를 들여서 하는 거를 뽑으려고 그러면 한 100조 정도를 투자 규모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한 8천만 평, 그러니까 한 3억 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를 전국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 표현에 의하면 이건 4대강 뉴타운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이 4대강 뉴타운을 내년도에 총선에 쓰겠다. 그러면서 이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 4대강의 모든 유역을 어느 언론에서 전 국토의 23몇 %라고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사업성 같은 걸 다 따지다 보면 전국토의 23.5%를 정부가 나서서 개발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있고 거기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가 규모와 계획을 내세워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수자원공사로 이익을 귀속시켜서 수자원공사가 본래 임무인 강 보호, 수자원 보호 내지는 개발에 쓴다라는 것이 왜 틀린 얘기냐라는 것이 이제 국토해양부의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부터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것이
투자원 보호나 주변 정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8조를 보존하는 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 여기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국토해양부 외에 자해 비용 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에 대한 비용 보전이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목적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건 뭐 아까 정병훈 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뻔뻔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다른 꼭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친수법을 만들어서 4대 강변을 전투에 난개발, 막개발,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10만 평방미터 이상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외 조항으로 해서 3만 평방미터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항상 아시다시피 지역 정치인이라든가 또 지방자치에서 상당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들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정말 뉴타운처럼 여기저기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국토해양부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차피 양쪽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부동산 투기 문제는 조금 뭐 얘기가 진행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나중에. 다만 우선 이제 아까 그 수자원공사 쪽에 8조 원을 보존해주는 문제.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8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존해줘야 되는 필요성, 그것을 아마 그 정부 쪽에서도 아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존하는 방식이요. 워낙부터 8조 원을 그런 식으로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게 일단 문제였고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천천히 시간 년에 걸쳐서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수자원공사를 말하자면 부동산 개발 회사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라고 하는 것은 수자원 보존이나 개발의 목적이 있지 LH공사처럼 부동산 개발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공을 이런 개발 사업을 끌고 감으로 해서 오히려 앞으로 수공을 상당히 부실화하게 될 이런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간사였습니다. MBC 라디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복지 이 화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생애 주기별 복지를 주장하고 나면서 이미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 통해서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또 경계했습니다. 이번 내년에 이제 있을 대선에선 역시 이 복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지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복지 논쟁을 보는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선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복지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포퓰리즘이 역시 또 그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야권 최소치로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먼저 지금 OECD 국가 평균으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9.8%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기획지도부가 발간한 데 따르면 우리는 7.5%로 30개 나라 가운데 29위입니다. 절대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늘릴지 대안 없이 이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부터 하시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간치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재정 위기 문제가 국가부채 증가율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이 복지 지출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평균 10% 수준에서 연평균 지금 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대규모 감세, 또 4대강 예산 이런 지출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이유가 큽니다. 또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무조건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복지가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주어지는 시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예. 국가의 의무를 하겠다는 게 이것이 어떤 영합주의로 갈 가능성 이렇게 보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보편적 복지 문제는 또 현실적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97년 이후에 13년이 지나면서 지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해졌고 예. 특히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변동 가능성 문제인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매우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느냐, 네. 아니면 야권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더더군다나 이제 재정이 이렇게 아주 남아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재정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점과 비교 우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복지 지출을 좀 다시 설계해서 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복지 지출 체계를 철저하게 구비해서 한정된 복지 재원의 누수를 줄이겠다. 예. 이런 것이 동시에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이른바 생애 주기별 복지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입니다. 예. 그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늘 필요한 일입니다. 예. 따라서 이것만으로 새로운 어떤 복지에 대한 전망을 기대를 가지게 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복지 지출을 다시 설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아까 OECD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절대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재정 문제에서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또 다른 어떤 국가 재정의 큰 비중을 좀 조절할 것이냐 이 문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 하나 좀 문제겠고요. 예.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이 지금 복지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보다도 아직도 사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계층에게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계층별 재편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복지 문제가 단순히 재정 지출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고 조세 감면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가령 양육비 공제 같으면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내는 분이 53%밖에 안 되는데 예. 그분들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만 공제 혜택이 가고 더 많이 내는 분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세제가 올해만 해도 개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층별 재편성이 먼저 고려돼야 되고 세 번째는 시혜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고 그러면 이 복지로서 권리로서 복지가 행사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거나 또는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장하준 케임브리지 교수를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지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지만 전해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인 복지를 극대화시키면 성장이 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안전판이 있어야 사회가 좀 더 진취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였는데 이건 사실 좀 전통적인 논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회 전체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서구 사회의 반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장 교수는 그건 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끊이지 않는 그런 논쟁거리긴 한데 오히려 요즘 보면 박근혜 전 대표의 이른바 생애 주기별 복지론을 보면 모든 국민들한테 적어도 출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지를 구현하고 거기에 이제 더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0% 복지 보장 방안을 지난번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예산 통과 부분에서 잘 되질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제기해온 복지 정책보다 어찌 보면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요? 안상수 대표 70% 복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이행의 의지와 또 이행의 능력 문제에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출발 기회 균등이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 절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지 않은 상태, 예. 또 계층별 재편성에 대해서 대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발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실현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이 재원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고 예. 계층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제기해온 복지 정책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필요에서 많이 출발한 것이 있습니다. 예. 교육과 의료라는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 물론 그 복지가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교육과 의료를 복지를 보편적으로 만들면 사회적인 안전망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을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적어도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계층의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훨씬 더 현실의 필요가 높은 분야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네. 얘기 잠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이 통합 내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12월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님과 함께 진보정치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의 연석회의를 제안했고요. 예. 두 당이 공동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서 함께 책임있게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 틀을 잡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1월 중순경에는 연석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거기 혹시 같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 당에선 진보신당과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당내 의결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연석회의도 이렇게 두 당이 중심이 되어서 진보진영의 통합을 먼저 이루자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예, 구제역이 뭐 전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참 걱정입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 대상 지역도 점차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외 돼지에도 백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일손이 굉장히 좀 모자라죠. 경기도 양평에서 백신 접종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건국대 수의과대학 김의태 학생, 수의학과 본과 1학년 학생인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다른 학생들로 치면 3학년인 셈이죠? 네, 예. 경기도 5개 지역에 지금 학생들이 나눠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수의사 선생님들 그 백신 접종을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물건이나 준비 물품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은 그러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기회는 많지 않고요. 또 서로 편하게 백신 접종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 전문적인 그게 스킬이 좀 네. 그런가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소가 이렇게 온순한데 또 힘도 세기 때문에 이렇게 예. 움직이지 않게 보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럼 여기 이제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그때 접종할 때 소를 꽉 잡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네, 소를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소 귀에 붙어 있는 그 숫자가 있어요. 예. 네, 그 숫자가 이제 소를 대표하는 그 번호인데 그 번호를 확인하고 소가 몇 마리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수의사도 그렇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제가 직접 보니까 TV에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예. 직접 와서 제가 같은 조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또 수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조에 꼭 한 명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접종을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예. 좋을 텐데 되게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손이 진짜 많이 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날도 추운데 참 얼마나들 고생들을 많이 하실까요? 이게 한 개 조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의사 한 분하고? 네, 한 조에는 수의사 한 분하고 축협직원 한 분하고 예.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자 학생 한 명에서 예.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 예. 그러면 이 한 조가 하루에 몇 마리나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합니까?
많게는 300두에서 적게는 200두 정도를 매일 이렇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밤잠들도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이렇게 전날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좀 피곤하긴 한데, 예. 네, 또 아직 접종해야 될 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네,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태 학생이 보기에 지금 제일 관건은 뭐라고 봅니까? 시간이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잡힐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예. 확산을 빨리 막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김희태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 경기도 5개 지역, 그러니까 여주, 양주, 김포, 포천, 양평.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그 5개 지역 중에서 지금은 양평만 1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추후에 안성, 백신 접종이 확대돼서 예. 안성이나 평택에도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잠깐 좀 낮 동안은 좀 덜 춥습니다만은 오후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며칠 동안 굉장히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 이 추위가 방해가 되는 점이 많이 있죠? 네, 추우면 일단 저희가 추운 것도 문제지만, 예. 백신이 주사기 안에서 얼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소독약, 차에 뿌리는 소독약도 이렇게 뿌리다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려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렇게 늘 배우다가 현장 가니까 굉장히 다른 점을 많이 느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피해를 본 농가 분들이나 아니면 방역 작업하는 분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크고 이제 상심이 크시겠구나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예. 직접 농가분들 뵙고 또 같이 일하는 공무원분들 뵈니까, 네, 공무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확산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고, 예. 또 농가분들도 굉장히 다른 주민들 소식이나 너무 어려운 형편에 되게 걱정이 많으신 걸 보고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방역 작업 특성상 외부로 출입하는 것은 좀 통제가 되죠? 네. 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끝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제가 양평에서 그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봉사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예. 다른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또 갈 수는 없고요. 예. 네, 제가 집에 돌아간 다음에는 한 5일 정도는 이렇게 외출을 자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방학이라서 좀 다행이네요, 그죠? 네. 학교는 안 가도 되니까. 닷새 정도면 바이러스가 더 버티진 못한다고 하는데, 닷새도 못 버티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건국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본과 1학년 김의태 학생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우여곡절,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는 더 이상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나는 출혈을 겪었습니다. 인턴 시험은 사소한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엄격하고 혹독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학생이 방금 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어디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도를 위해. 나는 3일 동안 외딴 공장에서 근무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고만 합니다. 넷째 날, 도시락을 들고 계속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이는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내 앞에 멈춰섰다. 나는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찬란한 거꾸로 된 빛 속에서 나는 트로옹 툭 힘을 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손가락 끝이 호수면에 살짝 닿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차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그저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저널리즘 이론이 곳곳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저널리즘은 가장 수익성이 낮은 전공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학 입시를 보고 전공을 선택한다. 자유도 없고 돈도 벌고 미래도 있고 취업도 쉽지 않은 사람. 그게 어려운 기준이에요. 엄마, 저는 제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단지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뿐입니다. 나에게는 저널리즘적 이상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트로옹 툭 힘이 고개를 끄덕이고 내 말에 동의할 때까지. 그 순간 나는 티아어를 찾은 줄 알았다. 나는 부정적이다. 그 당시 나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꿰뚫어 볼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부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당신처럼 부유하고 게으른 사람들만이 그런 말을